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저는 유현정이고요. 오늘도 다음 주 시장 전략과 더불어서 선물 같은 종목 이야기 저희 방송 통해서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면요.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고용 골디락스에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주 그리고 로봇 같은 테마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호실적 기대감과 함께 올라온 게임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펄어비스, 흑자전환과 또 대형 신작 기대감과 함께 11% 급등 마감하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주말 사이에 또 어떤 투자 전략들을 미리 준비해보면 좋을지 저희 방송에서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도 저희 방송 통해서 도움받으면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와 문자 두 가지로 받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이제 이번 주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는 상승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밀려서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코스피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좋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단에서는 SK하이닉스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 저PBR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굳건하게 버텨주다 보니까 코스피는 잘 올라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분을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어렵게 했었던 이런 지표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고용이 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쁜 내용이죠. 근데 이 나쁜 내용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약세를 보였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었던 게임주라든지 화장품 같이 소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체질이 좀 변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전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완전히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과거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는 못 움직이더라도 하방 경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게임 관련주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자율주행보다는 이 로봇 쪽에다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관련돼서 장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어느 정도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의 자금이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밀릴 만한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달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거래일로 따지면 좀 더 짧겠죠.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지표가 한두 개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나올 텐데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신호가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6월 달과 7월 달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매매하기에 좀 편안한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6월, 7월까지는 조금 매매에 대한 관점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 내가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L 만도 38,700원에 네. 비중 15%입니다. HL만도 38,700원에 15%요. 네네. 이 종목 며칠 전에 좀 실적 이야기 나오면서 많이 급등했던 종목인데 좀 지금 매수가 비슷한 부분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 감사합니다. 종목은 지금 급하게 매도하실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종목을 한 몇 달 정도 보유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몇 달 정도 보유하실 수 있으신지 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조금 가져갈까 하고 샀던 거거든요. 그러세요? 만약에 네네. 이 종목을 굉장히 짧게 매매의 관점으로 단타의 관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 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HL 만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PBR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에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HL 만도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음 주 내로 매수가 위로 무조건 올라와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오늘의 종가보다는 조금 높기는 한데 지금 요 HL 만도의 차트상 흐름을 놓고 본다면 현재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보실 만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의 흐름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게 왜 그러냐면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완성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환율이 1,300원이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잡아왔었거든요. 약 1,270원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1,270원에서 지금 1,350원 그 이상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꽤나 올라온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 자동차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출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HL 만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HL 만도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근데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지 말고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36,000원대입니다. 36,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면 그때서는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 36,000원까지 밀려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전 일단 36,000원까지 밀리면은 추가 매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보유인데 보유할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를 우리가 좀 잡아봐야겠죠. 그래서 네.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일단 44,000원대는 너무 높고요. 44,000원대는 너무 높고 제가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42,000원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릴 텐데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었던 자리의 고점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오는 가격대고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도 그래도 좀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거기서는 뭐 지금 15% 보유하고 계신데 만약에 추가 매수 가격을 주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5%만 수익 실현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요 42,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5%만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더 가져가셔도 돼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씀드린 대로 밀려 내려면 5% 추가 매수. 근데 5% 추가 매수하신 이후에 3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또 손절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밀릴 가능성이 전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바로 올라가게 되면 지정드린 목표가 잘 기입하셨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조금 가서 가려고 산 거거든요. 그 전문가님 늘 제가 지켜보면서 너무 정직하신 분이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재규 전문가님 팬분이신가 봐요. 정말 또 인기가 많으신 전문가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도 신청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팬이 많으신 전문가님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HL 만도에 대한 전략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36,000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5%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아닐 시에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PNT요. PNT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1,500원에 20%예요. 41,500원에 20%. 지금 수익 중이신데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PNT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 잘하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잔고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 다음 주에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보유의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대응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지금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 그래도 10%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이 좀 낮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7,000원으로만 잡아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47,000원입니다. 그래서 요 47,000원에 올라오게 되면 이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좀 이 PNT라는 종목이 수익이 좀 났다가 뱉어내더라도 나중에 더 가면 보유할 거야.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보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5만 원 이상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 이용해가지고 고점이 좀 올라왔을 때는 한번 좀 줄인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47,000원대를 한 번에 뚫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PNT라는 기업이 작년 7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47,000원대에서는 매물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7,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0% 정도는 챙기셨다가 나머지 잔량을 보유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좀 밀려도 돼, 다시 되밀림이 나와도 돼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자잘하게 대응을 안 해도 돼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하셔가지고 5만 원대까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PNT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마음 굳게 먹고서 한 5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PNT를 20% 보유하고 계신데 나머지 80%의 자금이 지금 매매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PNT가 47,000원까지 올랐을 때 거기서 뭐 절반 매도하셔가지고 10%를 확보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신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를 47,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나는 이거 좀 보유해도 돼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를 5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는 주가가 밀릴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밀린다라고 한다면 39,000원대입니다. 이 39,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도 사실 전량 매도의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전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3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회사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39,000원 이탈할 때는 절반 매도에 절반 손절의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드리는 입장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둘 다 잡아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수익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고 현재 비중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47,000원과 5만 원대까지 이렇게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NT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이렇게 이재규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해결해달라고 SOS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번호 실시간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로 상담 신청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샵 3772번 이렇게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원 화성요. 대원화성,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10원에 80%요. 2,310원에 80%요. 네네. 비중도 상당히 많으시고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바로 또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이게 참 종목이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보자마자 좀 놀랐는데 일단은 이 기업이 재무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재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700억이라고 한다면 작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기업이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2021년도부터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부채 비율도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지금 뭐 이번에 올해 2024년도에 이 대원화성이라는 기업이 뭔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뭐 감사보고서 시즌에 문제가 좀 제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기업은 오늘 9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 거래 대금이 1억이 나왔거든요. 1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 원을 가지고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렇게 5번을 하면 1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6시간 동안 그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대원화성이라는 회사 측에서 우리 회사의 주가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앞으로 주가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많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래가 붙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거래 수준에서 지금 거의 1년 정도를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는 정말 거의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다음 주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당장 매도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80%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20% 정도라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0%를 매도하고 나시면 또 이게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 종목이 뭐 반등을 한번 주겠지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20%를 매도하고 나서 보면은 종목이 또 달라 보일 수가 있고 그 20%의 자금으로 다른 종목들을 또 매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이제 거래가 처음 거래가 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1,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20%라도 저는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20% 손절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로 해서 좀 복구하다 보면 또 대원화성 올라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20% 손절, 1,600원 이탈하게 되면 20%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1,8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800원, 그러니까 이게 참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1,800원보다 더 높게 잡아드릴 건데 지금 오늘 종가가 1,680원이에요. 그런데 1,800원이면 지금 120원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약 7%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적기 때문에 적은 금액인데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넓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릴게요. 목표가는 1,85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850원으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딱 10%밖에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뭐 한 20, 30% 올라오는 것처럼 생겨 먹었는데 그만큼 지금 거래가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1,8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도 저는 20%는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절반 손절, 올라왔을 때도 절반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에는 모멘텀도 또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20%로만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비중 조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밀릴 때는 1,600원 이탈했을 때 20% 손절하시고요. 올라왔을 때도 1,8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20% 손절.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좋다라고 한다면 저도 매도하자라는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은 유보율과 부채율 비율 쪽에서 좀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유상증자라든지 뭐 CB라든지 BW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굉장히 크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었던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오랫동안 보유할 종목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아프시겠지만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원화성 지금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20%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800원 그리고 1,600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흥하해운. 흥하해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2,826원이고 10%입니다. 2,826원에 10%. 혹시 매수 시점이 언제쯤 되실까요?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고요.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오늘 사셨다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유입니다. 보유.
지금 오늘 매수하신 이유가 이제 해운주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죠. 오늘 벌크선과 관련돼서 페노션도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뭐 그리고 컨테이너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인 HMM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BDI라고 해서 발틱 해운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SCFI라는 지수가 또 있거든요. 이 운임 지수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선과 그리고 컨테이너선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해운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HMM이나 페노션을 보시고 이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잘못된 매매일 수가 있는데, 페노션과 HMM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흥하해운이 그렇다고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흥하해운은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으냐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7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흥하해운이라는 기업의 주식수가 뭐 100개라고 한다면, 100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75주를 대주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 물량 자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테마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재무만 놓고 보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기업을 내가 좀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비율이 작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노션이나 HMM과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더 반응을 하는 테마성이 강한 해운주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주가 올라오게 되면 1차 목표가는 3,25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3,5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드리고요.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분명히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테마가 다시 한번 돌 때까지 주가가 못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손절가는 2,45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5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손절하셨으면 좋겠고, 올라오게 되면 1차 목표가는 3,250원, 2차 목표가는 3,5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하해운 지금 1차 목표가로 3,250원, 2차는 3,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2,450원으로 손절가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캠트로스요. 캠트로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예. 되실까요? 이거 물 타고 해가지고 9,000원 네. 20%예요.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하셨는데 9,000원에 예. 지금 20% 예. 가지고 계세요. 10,000원 이상에서 잡아가지고 조금씩 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손 놓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차가만 보고 안타깝네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또 평단을 좀 낮춰놓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께 바로 또 예. 의견 여쭤볼게요. 일단 예, 캠트로스 예. 같은, 네, 안녕하세요. 일단 캠트로스 예, 같은 안녕하세요.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군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뭐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한 달 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달까지만 해도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꺾이면서 좀 어려운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캠트로스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좀 이제 눈에 띌 만한 거래 대금이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반도체가 약했지만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게임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시장에서 좀 부각되는 섹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캠트로스라는 기업에 자금이 들어오기까지 그 자금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뭐 내가 탈출할 기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부각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 이제 차트상의 기술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요건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이 캠트로스라는 기업을 지금 매매하고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매도를 많이 안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세력들의 이탈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올 때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붙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올 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붙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을 때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매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주가를 더 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시차를 두고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 기업이 지난 2월 달에 저점 라인이에요. 지난 2월 달에 저점 라인인 6,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매도하시기 어려울 텐데 그래도 저는 일단 저의 의견은 6,0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매도예요. 6,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5,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6,00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하셨다가 5,000원까지 밀리면 여기서 재매수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 이탈할 때는 절반 손절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저의 의견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뭐 8,000원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8,000원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8,000원이지만 만약에 주가가 8,000원까지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10,000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는 8,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8,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절반 비중 축소, 나머지 물량은 10,000원 이상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런 주체들이 여기서 바로 올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가능성이 6,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6,000원 여기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올라오게 된다면 1차 목표가 8,000원, 2차 목표가는 10,000원으로 1,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캠트로스 지금 1차 목표가로 8,000원 짚어주셨고요. 2차 목표가 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6,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재규 전문가님이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떤 종목을 방송에서 공략하셨는지, 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앞서 종목 점검 시간을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또 다음 주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지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어떤 공략주들 먼저 짚어주셨는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바로 지난주에 공략하셨던 MC넥스 8%대 또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런 종목을 같이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를 스캔하신 뒤에 5225번 5225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5225 4자리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함께 하셔서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시고 함께 전략들 공부해 가시면서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지 꿀팁까지도 많이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종목들 또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을 또 점검해 볼 시간인데요. 어떤 성적들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휴장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종목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뭐 MC넥스라는 기업이 올라왔는데 8% 정도 올라왔고요. 그 전에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선 비올이라는 기업이 12% 정도가 올라왔죠. 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소개드렸던 기업들을 누락 없이 전부 다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살펴보시면 되는데 뭐 ABL 바이오 7%, AP 위성 7%, 그리고 우진엔텍 12%, 펌텍코리아.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주가 흐름이 잘 나왔고 위에 보시면 우진엔텍이 또 있네요. 그죠? 제가 4월 22일 날에도 우진엔텍 소개드렸고 26일에도 우진엔텍 소개드렸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에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좋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어제 옵션 만기일 때문인지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밀리고 시장이 밀리면 어떤 이유를 가져와서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이 못 믿었고 뭐가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가만 보시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주가가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중 고점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온다라는 가정을 놓고서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도요.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어떨까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반도체 기업들 실적 좋았죠. 지금 게임주들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주, 자동차 전부 다 잘 나왔거든요. 저는 최근 근래 5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1분기 때 실적을 이렇게 잘 내놓은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지금 좋은 결과물들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에 대해서는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1분기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추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월 달까지 반도체가 적자여서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2분기 때 다시 적자 전환이 될까요? 저는 결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업과 완벽하게 맞물려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주가가 쉬지도 않고 올라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하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우상향의 기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4월 15일 날 준비한 종목 중에서 비즈니스온 오늘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동성화인텍,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죠.
밑에 보시면 캠트로닉스 31%, 한싹 같은 경우는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자 가격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제가 4월 19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55%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15일 날 4종목을 소개드렸고요. 19일 날에도 4종목을 소개드렸습니다. 종목들이 올라온 등락률을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상승률이 지금 시장에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매를 하시다가 내 종목이 물린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에 물려있기 때문에 신규 종목을 매매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조금씩 노력을 해볼 만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의 변경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고수라인,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고수라인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보시면 4월 15일 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쯤에 한일사료라는 기업이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이 한일사료라는 기업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식량, 비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고수라인에서는 한 달 전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 같고 여기 짝대기를 제가 그어놔가지고 이 짝대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추세가 돌아선다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거 눈으로만 시청을 하시면 정말 뭐 줄 하나 그어놓고서 여기 올라오게 되면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굉장히 거의 20년 동안 수식 관리자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에 잡히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식량과 비료 관련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4월 5일과 4월 8일 날 소개드렸던 토니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화장품 회사입니다. 제가 5일에도 소개드리고 8일에도 소개드렸는데 당시에도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지만 이틀 연속 가져올 만큼 고수라인 상단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으로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올라갈 종목들 매매 타점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붙으면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 잘 못하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도 많이 올라왔죠. 영망치잖아요. 윗꼬리도 많이 달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데서는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공략이 되는 겁니다. 바로 고수라인 위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기업들을 거의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이 있죠. 3월 18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45%가 올라왔어요. 한양 ENG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25%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추후에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나온 거고 여러분 오늘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 급등 나왔거든요. 6만 원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이 고수라인에서는 3월 15일 날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적이어 보이지만 강하게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많이 포착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추세가 돌아서는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꼭 좀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목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리뷰 진행하고요. 앵커님 안내 조금 더 들어보고 오늘 제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또 특가 종목, 세 종목 준비했으니까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타임특가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성적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4월 15일 종목들을 보면요. 4종목 중에 4종목이 모두 다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 그리고 동성화인텍 10% 역시나 두 자리 기록을 해줬고요. 해성 DS도 지금 3%대, 한일사료가 또 14% 넘는 놀라운 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달에 말씀해 주셨던 데브시스터즈 오늘 또 게임주들 강력한 상승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16%. 이렇게 상승률 좋은 종목들 모두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20년 동안 기술적 분석의 노하우를 담고 담아서 만들어주신 또 수식관리자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직접 HTS상에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되어 있는 종목들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5225번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함께 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재규 이렇게 세 글자 전문가님 이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5225번 비밀번호 입력하신 뒤에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또 특가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지 관심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AP위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DNC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IP를 가지고 넷마블이나 DNC 미디어의 주가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IP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입니다. 웹툰과 웹소설 쪽에서 IP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고수라인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스터블루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이후에 굉장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모두 다 알고 계신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수라인 위로 올라오고 나서 시세 한번 나왔다가 밀려 나왔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바로 좀 이어서 해볼게요. 오늘 제가 방송이 마지막이라서 히든 종목은 오랜만에 좀 종목을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전자 세금 계산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폴라리스 그룹주나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온 히든 종목 마지막으로 또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은 오늘 마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공부 이어나가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5225번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세 글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쉽지만 전문가님께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